안녕하세요. 민트세무사입니다. 보통 개인 사업자를 내실 때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중에서 어떤 것으로 내는 것이 나은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오늘은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비교해 보면서 본인이 어떤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지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고, 과세사업자는 다시 직전 연도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 과세사업자로 나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도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뉘는 것은 개인과 동일하지만 법인은 간이 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란 말 그대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들이 세법 지식이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서 신고 의무는 줄여주고 세부담은 덜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우선 간이과세 사업자의 좋은 점은 부가세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하셔도 되고요. 해당 과세 기간의 매출이 4,80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세 납세 의무가 완전 면제됩니다. 즉, 월 평균 매출 400이 안 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신경 쓰지 않고 사업을 하셔도 된다는 말인데요. 완전 좋지 않나요? 4,8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일반 과세자는 매출의 10%의 부가세를 납부한다면 간이 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매출의 1.5%에서 4%의 부가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와 비교하면 간이 과세의 세부담은 훨씬 적습니다. 처음에 세무서에서 간이 과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란 간이로 보지 않겠다는 거죠. 도매업이나 제조업 같이 규모가 영세하지 않거나 사업자들 간의 거래가 주로 일어나거나 또한 저같이 전문가 업종들이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직접 소비자를 상대하는 제과점이나 방앗간이나 양복점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가능합니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상권이 잘 형성돼서 이곳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규모가 영세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대표자가 간이과세 사업장이 아닌 일반과세 사업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추가로 새로 내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사업자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해서 처음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간이과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처음에 간이과세자를 내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 과세 사업자와 비교해서 부가세 세부담은 적지만 그것을 제외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개업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간이과세에서 일반 과세 사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시는 분들은 차라리 초반에 부가세를 환급받고 향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각해서 충분히 경비 처리 받으실 수 있도록 매입세금 계산서를 모두 받으시는 것이 나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세 환급이 될 수 있지만 간이 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세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 과세자는 규모가 작은 소비자 상대 업종에 적합하기 때문에 사업자 간 거래를 해야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시거나 처음부터 일반과세 사업자로 내셔야 합니다. 간이과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는 없지만 경비 처리를 위해서는 적격 증빙 수취 의무가 동일하게 있기 때문에 매입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에 10%의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만 하냐는 것이죠. 앞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과세 사업자는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에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10%는 실제 거래에서는
사실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경험상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냈지만 곧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시는 분들은 10%를 추가로 더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라고 권유드리겠지만, 사업을 계속해서 영세하게 작게 운영하실 분들은 차라리 받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경비 처리를 포기하시는 것이 본인의 전체적인 지출, 여기서는 세금까지 포함해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사업자를 내실 때 두 사업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는 사업의 규모와 확장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간이과세자가 가능한지, 내가 사업장을 내고자 하는 지역이 간이과세자가 나오는지를 사전에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트세무사의 속 시원한 세금 이야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